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지금 큰 폭으로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 한국은행의 이주일 총재가 국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가 코로나19에 대한 그 심각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지금 잡고 있지만 이거보다가는 큰 폭으로 낮춰야 할 것 같다. 큰 폭으로 낮춰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1%대 추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인데요. 저는요, 이게 거의 2%까지 갈 거다 하는 것을 예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에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할 때 말입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발표를 했어요. 기본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본 시나리오에 중점을 뒀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마이너스 0.2% 우리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내년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죠. 3.1%까지요. 낙관 시나리오는 플러스 0.5%까지도 갈 거다. 그러면서 내년엔 3.8%로 성장할 거다. 이 비관 시나리오가 문제예요. 여기서 비관 시나리오가. 비관 시나리오는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있을 시가 바로 이 비관 시나리오예요. 마이너스 1.8%입니다. 마이너스 1.8%. 그런데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서울에서 일어났잖아요. 경기에서 일어났잖아요. 인천에서 일어났잖아요.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8%보다가 더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플러스 1.6%로요. 내년에도. 결국은 내년까지도 코로나19가 안 잡힌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국은행이 이 정도까지 잡는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경제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요, 한국은행의 설명대로 섬뜩한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섬뜩한 경고가. 자, 보시자고요.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1.8, 이게 코로나 2차 확산이 있을 때예요. OECD는 어떻게 봤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OECD를 칭찬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OECD는요, 2차 확산이 있을 경우에 마이너스 2%로 봤습니다. 마이너스 2%로. 최악이죠. KDI는 국책은행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 국책은행은요, 플러스 0.2, 정부하고 같은 기조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2차가 발생을 하면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자본시장연구원도, 자본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연구원도 지금 마이너스 1.9%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결국은요, 경제성장률이 원래 2% 간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2%. 말이 2%지요. 여러분, 2%면요, 역대 두 번째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최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오일 쇼크 때도 마이너스 1.7%밖에 안 됐고요. 금융위기 때는요, 플러스 0.8%였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마이너스 2%도 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도 무색해지지 않을까.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왜냐고요? 바로 수출까지 꼬그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수출까지.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수출에 대한 전망을 했거든요. 하반기에 7.2%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7.2%. 상반기에 15.2%가량 떨어졌죠. 그래서 연간 수출은 9.2%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핵심이 수출이에요.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갈 때는 45%까지 갑니다. 45%까지. 여기에다가 내수, 그죠?
소비라는 게 경제 성장률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정부 소비가 있고 민간 소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 소비가 또 박살을 날 거예요.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게 되면요. 투자도 만만치 않아요. 투자도. 기업 입장에서 지금 투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대규모 투자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은 지금 삼성전자 빼면 투자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D램에 뭐 투자하는 공장 투자만 10조, 내한드 플래시 메모리 8조, 또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예,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서 한 10조. 지금 정부가 기업이 투자 많이 나선다 하는데요. 삼성전자만 빼고 나면 투자하는 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세요.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소비, 투자, 수출인데 지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좋은 게. 이렇게 되면요. 경제 성장률도 완전히 마이너스 2% 이하로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말입니다. 제2차 유행 상황이 연말까지 갈 경우에는 최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참 저는 정부가 생각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정부는 플러스 0.2% 성장한다 해요. V자 반등이 있다 해요. 제가 경기 예측을 하면서 저는 V자 반등이 없자 L자다. 감염병의 속성상 이게 치료제나 혹은 백신이 나와서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염병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이것을 재발하지 않게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정부의 대책을 봐서는 쉽지 않다. 왜?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잖아요. 장밋빛 전망만. 게다가 V자 반등에 이게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점점 빨리 푸는 거예요. 경제를. 이게 바로 방역에 실패한 아주 핵심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K방역,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불러온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랑제일교회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광화문 집회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이 불러온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정부의 방역 실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다가 깜깜이 감염이 늘어나는 거 보세요. 20%가 넘잖아요. 깜깜이 감염이라는 건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감염이에요.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방역의 실패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저도 그래 저도요. 저도 이제 경제방송을 하는 유튜브로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대구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방역을 봉쇄를 하고 나서 쭉 성장한 기록이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유럽 제국보다는 늦게 봉쇄력을 내렸어요. 그리고 늦게 풀었어요. 그 바람에 2분기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1분기의 성장률은요. 근데 반면에 2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8.7%까지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고민이 많은 다른 유럽 제국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름은 있었는데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20%가 넘어 20.5%까지 떨어졌다는 게 장난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지금 정부도 방역이냐 경제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 눈치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방역이든 경제든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